일단 뭐 우리 여 변호사님은 합리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판결을 한다면은 그렇죠. 인용되고 네.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거다. 한 승소할 이번 달 것이다. 말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그런 것이 이제 또 염려가 되는 아, 모양이에요. 되죠. 자기들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출마에도 물러났으면 당신도 물러나야지. 어디 대통령한테 대드나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 그 참 무서운 사람이야. 안민석 의원 같이 오선어머니 그래요? 그 사람 얼굴은 대통령이 선해 보이지만 요새 선한 것도 제가 아니지만 그 무서운 사람이하고 네. 뭐 겁주는 것도 아니고 무섭고 안 무섭고가 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추미애 사진 장관이 사퇴하라고 사의를 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의심되는 거예요. 이거 나기 전부터 같이 물러나 누가 그랬죠? 이상민 의원이 그랬나요? 이상민 의원도 그랬고 정세균 총리도 같이 나가는 게 좋겠다. 불러가지고 동반 사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딱 징계 나고 나서 추미애 장관 딱 사의 표하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다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때 고 교수님 말씀하셨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추미애 장관 물러나면은 윤석열 총장도 물러나라고 할 것이다. 같이 동반 사퇴식으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하는 게 이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의를 표한 겁니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아주 그냥 큰 결단을 했다야 하고 이렇게 칭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할 윤석열 쫓아낸 일이 조국 장관이 못했던 일을 자기가 완수하고 나서 내가 나가는 형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역사적 소명을 다해서 나갔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윤석열 보고 나도 나갔으니까 너도 나가라는 그 말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예, 물귀신. 예, 그리고 저도 아침 신문에 그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한테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 총장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그건 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법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사람 같으면 맞아요. 그 말이. 예. 왕조 시대 왕이 물러가라면 물러가야죠. 예, 지금 제왕 아닙니까? 왕조 시대는 있죠. 제가 알지만 사유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국가는 왕의 재산이고 그렇죠. 모든 사람은 왕의 어떤 백성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내 물건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도 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총장을 임명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자죠. 우리 국민이 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관여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또 다른 대표자인 검찰권 행사의 대표자인 총장을 임명해라.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모든 게 민주국가는 대통령한테 어떤 인사권 주고 한 게 있죠. 대통령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본래 다 민주주의라는 건 우리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인구가 5천만 1억, 2억, 3억 돼 가면서 못 하니까 대통령이란 사람 선하게 우리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으라고 믿는 사람을 뽑아서 자기 이익을 배제하고 자기 정파의 이익을 배제하고 그 사람이 가장 국민의 뜻을 잘 살릴 수 있는 총장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장관도 마찬가지죠. 하라는 거지. 대통령 내가 임명했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는요,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거죠. 근데 여당 의원들, 국회의원이라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법은 만들지만, 법은 대통령이 전혀 구속받지 않는 그냥 일반 국민이라든가 힘없는 사람들이 구속받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도 구속받아야 되고 대통령은 그 대신 안 받는다. 그래서 저는 그때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거역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여당 의원들 하는 것도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민주적인 관념이 민주의식이 전혀 없다. 대통령 뜻이 아니고 대통령한테 들이받는 거 이거는 아니니까 나가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저도 어릴 때고 지금도 근데 아버지한테 말 대꾸 한다고 꾸중을 많이 듣는데 그 토론이 안 돼. 아버지하고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감히 대통령, 당신을 임명한 대통령한테 대드느냐. 아니, 그거예요. 아버지가 도박을 안 해야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한다면 아들이라도 말려야죠. 그 대통령이 어떤 법에 어긋나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태를 하면요. 장관이 거기에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 법을 수호하는 사람, 대법원장 이런 사람이 말려야죠. 거기에 그 말리는 걸 지금 대든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이밍을 워낙 잘하니까.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언제 대들었습니까? 나는 내 검찰청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내 권한을 행사하고 거기에 불응한다는 거지. 대통령한테 불응한다는 대통령의 뭐 심기를 건드렸다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 법에 어긋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법에 맞는 말을 하니까 이거는 심기를 건드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조국도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아, 이렇게 깨끗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추미애하고 뭐 소송을 하는 윤석열 총장하고는 대비가 된다 해가지고 또 네. 경남대 김근식 교수가 세게 비판을 했던데,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엉클어지고 또 정직까지 할 그런 상황이면은 일단 정직 2개월을 대통령은 법무부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사인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총장에 대한 불시민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네.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도 대통령이 자기들이 말하는 통치 행위를 얘기하려면은 정치적 해법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좀 보자 해가지고 난 당신을 불신임한다. 근데 당신은 내 관할하에 있는 행정부의 검찰총장인데 나하고 뜻도 안 맞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정책적 목표도 다르니까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 뭐 물러날지 안 물러날 수는 없는 건데, 본인은 욕먹기 싫으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똘마니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충성 경력 한다고 서로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아니, 대통령 무서운 것도 이 총장 징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왜 모르겠습니까? 총장 되고 나서 이때까지 한 조국 장관 수사할 때부터 보니까 이 친구는 어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고 교수님 말씀대로 점심 식사 오찬 불러놓고 이런 설명을 하고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뭐 그래가지고 물러날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악화되기 전에 그러니까요. 조국 그런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매듭이 지고 추미애가 오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윤 총장도 물러나죠. 근데 추미애 임명해가지고 학살 인사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은 보통 사람이라도 오기가 늦어도 안 물러나죠. 그 부분은 이제 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사실 검찰총장이 계속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거, 이건 뭐 불행한 일이고 또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 윤석열 총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머리가 뭐 천재적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심지가 엄청나게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 종편에 나갈 때도 이야기했고,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지 않겠는지 작년 10월, 9월에 종편에서 많이 이야기하길래 저는 절대로 안 물러날 사람이다. 그리고 고 교수님하고 방송하면서도 윤석열 총장 절대로 안 물러날 것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맞아요. 이걸 징계가고 뭐 이런 사실 추태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선진국에서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후진국도 없습니다. 후진국은 다 알아서 기니까. 대통령하고 검찰총장하고 지금 멱살잡이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장관은 뭐 장관하고 그 총장 멱살잡이 한 거 대통령 옆에서 구경하면서 박수 치고 있는 건 택이 되는데, 그걸 떠나서 그래서 이런 진짜 희귀한 사례를 하는 걸 볼 때 정치적 해결선을 넘어갔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을 정도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설득했을 때 조국 장관 수사 안 했다. 아예 그걸 안 했다. 근데 하는 거 보면은 그 윤석열 총장 맨날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헌법같이 충성한다고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는 그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총장으로 발탁해가지고 2년간의 임기를 줬으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리고 나한테 관여하지 마라 이거예요. 물론 그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안 맞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맞다. 그러니까 이게 법과 정치가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나라 왜 국민들이 혼동을 일으키냐면은 이때까지 법과 정치가 충돌하면 정치가 항상 이겼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 총장이 이런 사람들 사실 뭐 한두 가지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동욱 그 총장 때도 뭐 혼외자 문제로 나가고 뭐 다 나가듯이. 근데 윤석열 총장은 가족 문제 지금 물론 수사하고 있지만은 처나 그 장모 문제 본인은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지금 굴복 안 하고 난 법으로 가겠다. 이게 옳은지 틀린지는 저는 그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지만 이때까지 이것도 괜찮은 거라 생각해요. 이때까지 법이 항상 정치에 굴복해가지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는데 한 번은 법이 정치를 이길 필요도 있다. 지난번 남부지검의 박순철 지검장이 물러나면서 정치가 법을 덮어버렸다, 검찰을 덮어버렸다. 그 말은 미리 했구나. 아유, 제가 좀 낡았네. 근데 저는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지금 2개월 정직이라고 하면은 물론 뭐 다음 주에 가처분 신청이 내려져서 복귀 시즌2가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2개월 후에 정직이 끝나고 복귀를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슬슬 외곽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뭐 공수처 수사 이론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서 최강욱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출마 금지법까지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발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여권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대로 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시나리오를. 그래서 당신이 2개월에 오더라도 어차피 나머지 5개월 남았다고 해서 무슨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공수처도 이미 발족이 될 상황이고 그래갖고 여전히 식물총장으로 가면서 윤석열을 이미지까지로 아예 대통령 생각을 못 하도록 출마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싹을 자르는 그런 야비한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나는 내 예감입니다. 예감. 여권이 안 해도 저는 그 고 교수님 말씀 동의하는 게 2개월 정직 하잖아요. 돌아오면 검찰총장 역할을 못 합니다. 2개월 동안 지금 내년 1월에 인사가 있고요. 그 뭐 직무대행이 뭐 대검 이야기는 듣지도 않더만요. 요새는 인사에서 안 듣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총장이 있죠. 일반 검사가 2개월 자리 비우는 거 하고 총장이 2개월 비우는 건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권에서 큰 그림을 안 그려도 윤석열 총장이 2개월 뒤에 돌아오면은 그러면 5달 남잖아요. 역할 못 하고요. 벌써 그 때 묻은 총장이 돼가지고 2개월이랑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가처분이 안 받아들이면 윤석열 총장 사퇴할지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예, 가처분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2개월 뒤에 돌아오더라도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 그다음 그동안에 2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검찰 내의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공수처로 또 가고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닥쳤던 뭐가 되는 모양 돼버려요. 열심히 싸웠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뭐 결국 사퇴하느냐 마느냐 본인의 생각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안 받아들여진 후 2개월 뒤에 돌아온다는 거 이것도 불명예입니다. 그거는 고집으로 비쳐요. 똥꼬집으로. 그래서 저는 다음 주 그 가처분 사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저번에 직무 배제 때도 했지만 그게 법원에 의해서 당신 잘못한 게 맞다는 게 안 됩니까? 그러면 절차 문제는 막 무시하고 지금 법원에서 윤 총장 가처분을 기각하려면은 안에 사찰 문제, 사찰이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하고 그건데 그게 맞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절차 위반하는 거 당신 사찰한 거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다. 법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기각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이 사찰이라든가 그 나머지 3개 더 있잖아요. 뭐 검언 유착 문제, 그다음 뭐 감찰 방해 문제, 그다음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문제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만일 법원에서 가처분이 기각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을 패소시키기 힘들거든요. 이 때문에 그게 다 그 법원에서 그 법원에 누가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 뭐 우리법 연구에 항상 걱정하시는 다르지만 일단 아무리 그런 판사라 해도 우리 조미연 판사 걱정했지만 바른 판단 내렸잖아요. 예. 이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은 윤석열 총장도 법조인이고 아까 법치주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퇴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나올 가처분 신청 예. 이것이 정말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야죠.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많으시죠? 여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예. 저는 2개월 후에 돌아오더라도 식물총장을 만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여 변호사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그게 깨끗하게 이제 문제가 보이잖아요. 말하자면 재판을 통해서 그 징계 사유가 예. 인정이 된 꼴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일단 인정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권 전략에 말리는 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2개월이라는 게 묘수라는 것이 예. 드러나는 것이죠. 참. 뭐 2개월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해임이라든가 당초 생각했던 예. 대로 면직을 안 시키고 그것도 뭐 5개월, 6개월도 아니고 2개월 딱 해놓으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개월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징계 사유를 법원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중요하지 6개월이 아니라 해임이라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일단 서울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를 해 보시죠. 지금으로서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 인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희망을 가져보시죠. 그러면은 잠깐 예. 먹고 나머지 뭐 일반 안건 좀 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